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얼마 전 에인절스 조 매든 감독은 마이크 트라웃에게 중견수를 떠나 코너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요. 에인절스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첫째, 최근 부상이 많아지고 30세 시즌을 시작하는 트라웃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고, 둘째, 트라웃의 수비가 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트라웃의 DRS는 마이너스 17로 10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중견수 중 꼴찌였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1위는 35인 케빈 키어마이어, 2위는 31인 헤이슨 베이더, 3위는 29인 바이런 벅스턴이었고, 출장 시간 대비 1위는 벅스턴이었습니다. 에인절스는 브랜든 마시의 중견수 수비가 트라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라웃에게 이런 문의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트라웃은 포지션 이동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트라웃과 대화를 나눈 매든 감독은 트라웃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체중도 감량한 데다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 중견수로 출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트라웃도 소감을 밝혔는데요. 나는 계약이 9년이나 남아있다. 내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 코너로 이동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중견수로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라웃은 갈수록 벌크업을 하면서도 스프린트 스피드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주루 스피드는 그대로였지만 수비 스피드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범 경기에서 본 트라웃은 확실히 몸무게를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트라웃이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루키 시즌 30홈런 49도루를 기록하고 이듬해에도 33도루를 했던 트라웃은 이후 두 시즌 동안 16개와 11개로 줄자 2016 시즌에 앞서 도루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30개의 도루를 기록합니다. 트라웃은 2018년에 앞서서도 수비를 더 신경 쓰겠다고 하고 2017년 마이너스 3이었던 DRS를 6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라웃은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냈던 겁니다. 마시의 중견수 수비가 골드글러브급이면 몰라도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트라웃의 결정은 아쉬움보다도 기대감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코너 외야수보다 10%의 수비 범위를 더 가져가야 하는 중견수로 뛰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일 겁니다. 트라웃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보면 2012년 20세 시즌부터 2019년 27세 시즌까지 7.7에서 10.5 사이를 유지했던 승리 기여도는 2020년 28세 시즌에 4.9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9세 시즌이었던 지난해는 1.8로 추락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연평균 9.0을 기록했던 트라웃이 단축 시즌과 부상으로 인해 지난 두 시즌은 도합 3.6에 그쳤던 겁니다. 하지만 100경기당 승리 기여도를 보면 2019년까지 4.9 이상을 유지하던 것이 2020년 3.4로 바닥을 친 후 지난해에는 5.0으로 살아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트라웃이 건강을 유지하고 수비까지 반등이 일어난다면 올해도 8.0 이상의 슈퍼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늘 오타니는 시범 경기 첫 등판에 나섰는데요. 시범 경기라 타자로는 나서지 않았고 목표로 했던 45구보다 5개를 더 던졌습니다. 3회 1사까지 3피안타 1실점을 했지만 볼넷 없이 삼진 5개를 잡아냈고 최고 구속은 99마일이 나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스플리터를 몇 개 던진 걸로 봤는데 스플리터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낮게 들어간 패스트볼이 스플리터처럼 보였을 정도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다는 말인데요. 지난해 마지막 4경기 중 3경기가 7이닝 8K 2실점, 8이닝 10K 2실점, 7이닝 10K 1실점이었을 정도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투수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한편 카를로스 코레아가 입단함으로써 미네소타는 역대 최초로 같은 드래프트의 1순위 선수와 2순위 선수가 함께 뛰는 팀이 됐는데요. 2012년 드래프트에서 휴스턴은 예상을 깨고 벅스턴 대신 코레아를 택했고 벅스턴은 2순위 미네소타가 데려간 바 있습니다. 코레아의 합류로
공수 모두에서 전력 상승이 있었지만 미네소타는 소니 그레이를 제외하면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선발진으로는 컨텐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아직 계약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급한 대로 자니 쿠에토를 영입했습니다. 2016년 샌디에고는 잭 그레인키를 애리조나에게 빼앗기자 그레인키에게 주려고 했던 돈으로 자니 쿠에토와 제프 사마자를 영입합니다. 계약 첫 해인 2016년 쿠에토가 219와 3분의 2이닝 18승 5패 2.79, 사마자가 203과 3분의 1이닝 12승 11패 3.81을 기록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의 선택은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인 쿠에토는 나머지 5시즌 동안 승리 기여도 4.2, 394이닝, 21승 22패, 4.38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고 보니 사마자는 어디 갔나 싶으실 텐데요. 그래도 5시즌 중 3시즌은 활약이 나쁘지 않았던 사마자는 2020년 4경기 2패 9.72에 그쳤고 2021년 계약에 실패한 후로는 은퇴를 했다는 소식도 야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의 선발진 보강은 쿠에토가 마지막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클랜드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프랭키 몬타스와 쇼 머나야 중 한 명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루머에 따르면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가 머나야와 몬타스 중 한 명을 노리고 있고 캔자시티는 그레인키에 이어 몬타스를 영입하고 싶어하며 양키스는 아예 몬타스와 머나야를 한꺼번에 데려올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양키스는 정상급 선발진을 가지고 있지만 제이미슨 타이온이 올 시즌 후 FA가 되며 루이스 세베리노도 옵션을 쓰지 않으면 올 시즌 후 FA가 되기 때문에 FA까지 1년이 남은 머나야와 2년이 남은 몬타스를 데려와 올해는 선발진의 뎁스로 승부를 본 후 몬타스와 세베리노를 남기거나 양키스가 사랑하는 좌완인 머나야와 재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FA 시장에 남은 대여가 이제는 마이클 콤포토와 토미 팸 정도이다 보니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 수 있는 이동은 머나야와 몬타스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샌디에고 좌완유망주 맥켄지 고어가 시범 경기에서 무시무시한 피칭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신시내티 우한 헌터 그린이 최고 구속 101마일을 찍었다고 합니다. 고어가 제구가 문제였다면 그린은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아직까지 데뷔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 둘이 실패하게 되면 2017년 드래프트는 역대급 폭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드래프트 상위 지명자들은 1순위가 미네소타 루이스, 2순위가 신시내티 헌터 그린, 3순위가 샌디에고 맥켄지 고어, 4순위가 템파베이 브랜든 맥케이로 루이스, 그린, 고어는 아직 데뷔하지 못했고 맥케이는 2019년에 데뷔했지만 49이닝을 던지고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18년 5순위 지명자인 조너선 인디아가 지난해 신인왕이 된 신시내티 입장에서 그린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723만 달러의 보너스를 줬기 때문인데요. 신시내티는 2016년 2순위로 뽑은 닉 센젤에게도 62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줬지만 센젤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타일러 글래스나우의 발목 수술에 이어 기대주인 쉐인 바즈가 팔꿈치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글래스나우는 어차피 올 시즌을 못 뛰지만 쉐인 바즈는 쉐인 맥클라나운과 함께 선발진을 이끌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천만 다행인 건 팔꿈치 내에 유리체를 제거하는 관절경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3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저스 크리스 테일러도 오프시즌 동안 팔꿈치를 깨끗이 정리하는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명타자로 출전 중인 테일러는 개막까지는 준비가 끝난다고 합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에게 1억 8,200만 달러를 쓴 콜로라도는 내야수 라이언 맥맨과 6년 7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맥맨은 내년 시즌 후 FA였기 때문에 FA가 4년 뒤로 미뤄지는 계약인데요. 맥맨은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서도 통산 OPS가 0.755에 그치고 있고 조정 OPS도 88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2루수로서 368이닝에서 DRS 9, 3루수로서 848이닝에서 DRS 13을 기록한 수비 괴물이기 때문에 수비로도 충분히 돈값을 할 거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한편 프리먼의 세부 계약 내용도 발표됐는데요. 프리먼은 계약 기간 6년 동안 매년 2,7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하지만 첫 3년은 매년 700만 달러, 이후 3년은 매년 1,200만 달러가 지불 유예되고 이 돈은 계약이 끝난 후부터 이자 없이 첫 8년간 매년 400만 달러, 이후 5년간 매년 500만 달러씩 13년 동안 나눠받게 됩니다. 무키 배츠 또한 3억 6,500만 달러 중 1억 1,500만 달러를 2032년 계약이 종료되면 2033년부터 2044년까지 나눠받는데요. 돈을 받는 기간으로 따지면 배츠는 12년이 아니라 24년 계약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받는 2044년은 배츠가 51세가 되는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페이롤 순위는 다저스가 2억 9,100만 달러로 1위, 매츠가 2억 7,800만 달러로 2위, 양키스가 2억 4,700만 달러로 3위, 보스턴이 2억 3,600만 달러로 4위, 필라델피아가 2억 3,100만 달러로 5위, 샌디에고가 2억 2천만 달러로 6위이고 1억 8,100만 달러로 11위인 토론토는 2억 3천만 달러인 사치세 부과 기준에서 4,900만 달러의 여유가 있습니다. 조이 보토를 연봉 보조 없이 데려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